매미킴이 왜 매미킴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했군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피지컬 백 시즌 2 지금 절찬리에 상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저번 시즌이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잖아요. 82개국에서 탑 10에 올랐고 글로벌 TV쇼 부문 1위까지 했던 그 작품이에요. 마지막에 좋지 않은 이슈가 있어서 정말 마지막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송이 되는 시점에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또 그와 관련해서 주위에 잡음도 많았죠. 출연자들의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작 발표회에서 정말 검증을 한 후에 또 중간중간에 상담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시즌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참가자 개개인의 활약상들이 좀 더 많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동력 달리기에 대한 리뷰 후에 두 번째 공뺏기 1대1 데스매치 여기서는 탈락을 합니다. 사전 퀘스트를 통해서 이 베너핏 1위부터 50위까지는 자기의 상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순위가 낮을수록 경기장이라든지 정할 수 있는 상대가 좀 더 좁혀지죠. 저도 전에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했고 레슬링 훈련도 해봤고 주짓수 훈련도 해봤고 디테일하게 엄청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종합격투기가 태동될 때 한 2003년부터 5년 정도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시합도 많이 나가보고 한참 김동현 선수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저도 이 경기를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훈련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지컬 백 리뷰는 ABC 코치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금씩 구독자분들이 알아보고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새 솔직히 제가 UFC 유태기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UFC 경기를 잘 안 봐요. 이것도 지금 몇십 년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질리기도 하고 정말 유명한 네임밸류의 선수들의 경기 아니고서는 생방송으로 보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 공뺏기 1대1 데스매치는 물론 이제 새로운 포맷이기도 하고 아는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더 몰입감이 있는 것 같아요. 3분이 끝난 순간 공을 가진 단 한 사람만이 다음 퀘스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가 나오게 되면 더 보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같은 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흥미롭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경기는 홍범석 대원 사전 퀘스트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대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이돌 골든차일드인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이돌 분하고 대결을 했어요. 대결을 했고 홍범석 대원이 당연히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생각은 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원이라고 했다가 제가 선수라 했다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홍범석 대원이라고 할게요. 이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강철부대에서 부르던 게 적응이 됐습니다. 홍범석 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점이 많이 없지만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뭔가 1대1로 사람들과 몸끼리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기피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번 시즌에도 몸 대 몸으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략을 잘못 짠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근육 자체가 지구력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폭발적인 스피드나 파워 이런 면은 확실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1대1로 상대방과 맞붙었을 때 대처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죠. 당연히 격투기 같은 거를 수련을 안 해본 것 같고요. 저번 시즌에 몸 대 몸으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열세를 보였으면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음 시즌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범석 대원 자체가 그런 파트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부족해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 같고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은 했지만 결국은 홍범석 대원이 이겨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심유리 선수와 헌터리인가요? 그 헌터리도 운동 베이스를 보니까 크로스핏이더라고요. 라이프스타일은 항상 운동과 액티브한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운동하고 있는 배경들이 다 크로스핏 체육관들이고 옛날 주짓수 홍보할 때 FBI가 인정한 무술 해가지고 주짓수를 홍보를 한참 했었는데 FBI가 주짓수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운동도 하겠죠. 주짓수를 수련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유리 선수의 자신감 그리고 기세, 여성인데 남성을 선택했다, 이거부터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격투기 챔피언이라고 해도 남성 선수들하고 갭이 엄청 커요. 아만다 누네즈라는 격투기 챔피언이 있어요, UFC에. 정말 그 아만다 누네즈가 때리는 거는 거의 남자의 파워입니다. 남자와 육박할 정도의 파워풀한 모션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UFC 내에 있는 상대 선수들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던 선수고, 뭐 마지막에는 패배도 하긴 했지만 굉장한 무적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만다 누네즈인데, 사실 아만다 누네즈 선수가 현역 MMA 남자 선수들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상대가 안 된대요. 왜냐면 여성 선수 스파링 파트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파링을 하려면 남성 선수들이랑 많이 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게 완력이라든지 파워, 스피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결국은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열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심유리 선수 격투기 챔피언이긴 하지만 체급 자체가 엄청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남성 선수, 상대방 선수는 최소 80kg 이상은 나가겠던데 선택한 것 자체가 정말 격투기 챔피언 출신답게 전사의 심장을 보여줬고요. 힘 대 힘으로 맞붙어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짓수라고 하는 운동 자체도 정말 기술 기반이긴 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탭아웃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제한 없이 한다고 하면 심유리 선수가 경험이 없는 남성 선수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체력 단련한 남자고 힘 차이가 나면은 버티기가 어렵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심유리 선수가 힘 대 힘으로 맞붙는 것보다는 공을 감싸 잡고 최대한 버티는 방식으로 풀어냈고, 거기에서 근성과 끈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성 선수도 심유리 선수를 뒤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이 심유리 선수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서 보여준 거는 제작진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과 남성이 대결했을 때 이런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쾌감, 이런 게 또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심유리 선수한테 누가 너 남자랑 해 했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고, 분명히 더 쉬운 상대를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대를 선택을 해서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헌터리 선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방심하고 들어간 게 컸어요. 심유리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이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든 초반에 공을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심유리 선수가 뛰어갈 때 그냥 어슬렁 그래 뭐 내가 여자니까 좀 봐준다,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공 보자마자 뛰쳐나갔는데 걸어오시더라고요. 어우 새끼가 이게 왜 해보자. 그래 내가 걸어 들어가서 뺏으면 뺏기겠지, 뺏을 수 있겠지, 요런 안일한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얕봤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얕본 상대가 하필이면 격투기 챔피언이다 보니까 결국은 패배를 하고 자기 토르소를 깨게 됐죠. 어쨌든 이 경기에서 주는 교훈은 아무리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속으로 얕보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친다 라는 그 교훈이 생각이 나고요. 이 경기 되게 재밌었어요. 역도 선수 대 우슈 산타, 여성 선수들끼리 굉장히 아담하고 작은 선수들끼리의 경기였는데, 이 담비라는 친구가 역도를 했지만 격투기 운동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던데요. 왜냐면 깡이 있고 도끼가 있고, 역도 선수는 굉장한 폭발적인 단파워만 쓰기 때문에 힘을 지속해서 쓰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라는 인식, 그리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극복을, 본인도 계속 힘을 썼다가는 내가 체력적으로 지칠 거니까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뭔가를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우슈 산타 같은 경우는 스탠딩 MMA라고 하거든요. 때리고 치고 킥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넘겨서 맺히는 것까지 해요. 주짓수만 하진 않아요. 근데 주짓수만 하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그라운드에서 뚜렷한 강점이 없었던 것 같고, 힘에서는 이 담비 선수가 우위를 차지하죠. 왜냐하면 3대가 300이 넘어가요. 스쿼트를 130, 140 하고 데드리프트도 그 정도 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힘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에는 자신이 있죠. 만약에 카디오를 계속 써야 되고 어딘가를 계속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면 더 어려웠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공방을 보면 많이 이동을 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쥐고 이렇게 잡고 버티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힘을 쓰는 거고, 담비 선수가
상대가 실제로 또 힘도 많이 썼죠. 막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여러 힘들을 썼는데 그래도 그 회복하는 능력이 나쁘지 않았고 연장에 연장을 거쳐서 가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살짝 포기할까 이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후시 녹음이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후에 나오는 후시 녹음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완벽하게 대변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담비 선수가 정말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불리한 매치였는데도 그거를 연장의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이겼다. 야, 이거 근성 보여줬네요. 뭔가 하나 보여줬어요. 이기고 지고 승패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담비 선수가 그런 쇼맨십이라든지 나름대로 유튜브 하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다 보니 뭔가 적극적인 부분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이원희 선수하고 가라데 국가대표, 여기도 조금 이기는 선수의 마인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마인드셋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가라데 국가대표 선수가 처음에 멘트할 때 이원희 선수한테 이랬거든요. 국가대표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대결 신청했습니다. 전설의 한판 사나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기운을 받고 싶어서 대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원희 선수가 기운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기겠습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기운을 줄 테니까 내가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너무 그런 리스펙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지 않았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면 뭐합니까? 거기서는 상대방이거든요. 이원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그라운드의 강점이라든지 중심이 좋고 세계 올림픽 유도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정도의 엄청난 운동선수지만 어쨌든 내가 이 선수와 대결한다라는 마음가짐, 제가 만약에 피지컬100 나갔을 때 이원희 선수와 대결을 한다? 절대 그런 마음가짐은 안 가질 것 같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죠. 기본적으로 마인드셋 자체가 지고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원희 선수가 천천히 들어가서 인사하고 거기서도 존경을 표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존경을 표하는 건 좋지만 시합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격투기도 그렇고 내가 이 너무 리스펙하는 선수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동경하고 이 사람을 보면서 격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면 시합 때 내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앞에 있는 상대방은 죽인다, 주어진 룰 안에서 최대한 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이긴다라는 마음가짐을 해도 이원희 선수한테 이길까 말까인데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지 않았나. 그라운드에서 이원희 선수한테 상대가 안 되겠죠. 꼼짝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목 움직임.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야 됩니다. 맞대결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공을 들고 돈다든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못 뛰었잖아요. 잘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고 이원희 선수는 그런 부분을 또 잘 캐치해서 얘는 나한테 지는 게임을 하구나. 승부사잖아요. 1대1로 그런 경기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기는 게임을 한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현역이고 어리기도 하고 이영 선수가 아무리 체력 단련을 계속 한다고 해도 전성기는 아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하고 대결해서 힘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진다라는 생각은 1도 안 했을 겁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인드셋으로 인해서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